네, 서울로원의 김성환입니다. 저도 원래 이 종감 때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월성 1호 건을 한 번 더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저희가 월성 1호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잘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82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설계 수명이 30년 되는 거니까 2012년에 일단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 종료되기도 전에 수명 연장 설비 개선 공사를 미리 합니다. 6천억을 들여서. 제대로 하려면 계속 운전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소위 알박기를 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소송단에서 무효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수면 연장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취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미 이 사업은 연장하는 과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원안위 등에서 얼마나 논쟁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특히 안정성 때문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있어서 법원에서 패소를 하는데, 이 설비 교체를 하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과장 정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위법했던 거죠. 더 결정적으로는 이 안전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 시점은 만들 당시가 아니라 지금 재가동할 당시여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특히 월성 1호기가 일종의 캐나다형 원전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전문적으로 R7, R8, R9 이 7부터 9까지 소위 내진 설계를 보강을 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형 원전은 전반적으로 내진이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한선 원장님 맞습니까? 예, 한선 사장님. 구조 건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구조 건전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R7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술을 만약에 월성 1호기를 재가동을 하려면 이 기술성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충족을 못한 겁니다. 이것을 충족하려면 총 사업비가 대략 한 4조 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2년여의 판결 끝에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 한손이 항소를 하긴 했죠. 근데 그 후에 지금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영구 정지를 결정하니까 항소심에서 더 이상 재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1심에서 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한수원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법원에서 이미 정지 결정을 한 겁니다. 특히 월성 지역은 경주여서 굉장히 지진이 잦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 월성 1호기는 특히 내진 설계가 굉장히 부실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했던 그런 원전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만 130만 명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게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월성 1호기는 중수로형인데 이 중수로형은 아시는 것처럼 삼중수소가 경수로보다 소위 10배가 더 나오는 매우 위험한 원전입니다. 이 삼중수소는요, 이 격벽을 뚫고 그 사이로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그 인근 주민들 조사를 했었는데요. 평균이 17.3 베크렐, 최대 157 베크렐까지 주민들
검진 과정에서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소위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불안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재가동하자고요? 말이 됩니까? 뭐 경제성에 대한 논리는 뭐 그동안 쭉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저런 위험 때문에 실제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졌었고 고리 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했었지만 이 월성 1호기는 실제로 경제성 면에서도 부족해서 중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성, 주민 수용성, 경제성 모두가 안 좋았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세 개의 원자로의 추이입니다. 실제로 1960년대, 70년대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소위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가 대두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이 막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로 지어질 때가 1970년대, 80년대에 주로 원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쓰리마을 사건이 있고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최근에 후쿠시마 사건이 있으면서 급속적으로 그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짓지 않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8개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파란 선이 지어지는 선이고 이 노란 선이 지금 폐로를 하고 있는 선인데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원전의 현 주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좀 더 펴주세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이요. 우리나라는 매우 점진적으로 탈원전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탈핵 학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점진적으로. 저 표가 말을 해줍니다. 앞으로도 원전 수가 더 늘어납니다. 신한울 5, 6호 지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원전이 매우 점진적으로 관리되다가 2080년대 가서 멈춰지는 그런 설계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고민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리 1호기는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셨지만 지금 국회의원 대신 우리 국민의힘의 윤 의원님 당시에요. 고리 1호기 문 닫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당시에 경제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경제성 분석 엉터리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의원님. 국민의당이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국민의힘. 미안합니다. 이진복 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난 이후에 다 환영하셨습니다. 지금 이 태도시면요. 지금 그때는 그러셨으면 안 돼요. 저한테 보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성환 의원.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때 달라요 하시지 말고 내가 결정하는 거는 되고 우리 네.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성환 의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고를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끌고